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속 암세포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이번 분석에서는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상식을 넘어서 과학이 밝혀낸 이 놀라운 항암 식품들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해 볼게요. 주요 연구들을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 10분 중에 많게는 5분은요, 금연이나 절주, 그리고 바로 이 식단 조절처럼 우리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요인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손에 꽤 큰 변화의 힘이 쥐어져 있다는 뜻 아닐까요? 자, 그럼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무작정 몸에 좋다는 음식을 막 찾아 먹기 전에 진짜 중요한 첫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음식이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암의 성장을 방해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훨씬 더 똑똑하고 효과적으로 식단을 짤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 즉 암에 대해서부터 좀 알아야겠죠. 암세포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세력을 키우는지 그 내부 이야기를 살짝 들여다볼게요. 이 과정을 알고 나면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들이 왜 영웅이라고 불리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쇠가 공기 중에 녹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몸속 세포도 이 불안정한 분자들 때문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세포의 핵심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DNA가 손상되면 이게 바로 암으로 가는 아주 위험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암이 커지는 과정은요, 딱 불법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설계도, 즉 DNA에 오류가 생깁니다. 둘째, 이 잘못된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지어지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막 증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진짜 무서운데요. 이 건물의 전기랑 수도를 끌어오려고 자체적으로 보급로, 즉 혈관까지 만들어버립니다. 방금 제가 종양이 보급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혈관 신생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암세포가 살아남고 또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받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게 항암 전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암의 성장 과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특별한 화합물들, 바로 우리 식탁 위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메뉴 한번 볼까요? 흔한 브로콜리부터 시작해서 베리류, 토마토, 녹차, 마늘, 양파, 잎채소, 호두, 아마씨, 그리고 향긋한 허브까지 정말 다양하죠? 자, 지금부터 이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 속에 어떤 특별한 무기가 숨어 있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음식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암과 싸운다는 거예요. 보세요.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암세포한테 가서 너 스스로 파괴해! 이런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우리 세포 설계도를 망가뜨리는 내부의 적,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주는 해결사 같은 거죠. 그리고 녹차의 그 쌉쌀한 맛, 바로 EGGC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건 종양이 더 커지거나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걸 직접적으로 딱 막아서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 하면 딱 떠오르는 붉은색, 바로 리코펜이란 성분 때문이죠.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기름이랑 같이 살짝 익혔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훨씬 잘 되거든요. 근데 연구를 보니까 이 리코펜이 암세포의 생명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말 그대로 종양으로 가는 연료 파이프를 잠가버리는 효과가 있는 셈이죠. 우리 식탁에 정말 자주 오르는 단골 손님들이죠. 마늘, 양파, 그리고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들, 얘네들도 각자 다른 초능력을 가졌어요. 마늘하고 양파는 그 특유의 알싸한 향이 있잖아요. 그게 황화합물 때문인데 이게 종양의 성장을 방해하고요. 반면에 잎채소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애초에 문제가 생길 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식으로 자주 먹는 호두나 아마씨, 이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여기에는 ALA 오메가3 지방산이랑 리그난이라는 좀 독특한 식물성 화합물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이 성분들이 뭘 하냐면 몸속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요. 특히 특정 호르몬을 먹고 자라는 암들,
예를 들어 일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진행을 방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요리에 풍미를 더하려고 쓰는 파슬리 같은 허브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파슬리에 풍부한 아피제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이것도 식물성 항산화 물질의 일종인데 여러 연구에서 암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나타났어요. 정말 이렇게 흔한 식재료 안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그렇더더라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원본 영상의 전문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룬 많은 음식들은 과학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암의 진행 과정에 맞서는 효과를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아직은 실험실 수준의 결과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암의 성장 메커니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암과 싸우는 강력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이런 건강한 식단은 전체적인 건강관리 전략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라는 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암 치료제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한 식단은요, 암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몸을 돕는 아주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항상 의료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기검진을 통해 우리 몸을 지키는 것. 이 종합적인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